자, 문재인 특보요. 이 사람 입을 못 고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정권이 끝이 나면 잡아서 배경을 조사하고 저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으로는 문정인이 길을 앞에서 열어서 밀림의 풀을 헤쳐준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문정인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가끔씩 문정인이 요즘 무슨 말을 했나 검색해보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나갈지 앞날이 뻔히 예측이 됩니다. 어제 문정인이 중대한 결정적인 실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이 사람의 이런 말은, 즉 미국이 무슨 우리한테 대수냐라는 식으로 과거에 이야기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문정인의 미군 관련 발언은 수도 없이 이렇게 많았는데요. 이 문정인이 이제는 아예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면 나간다. 그러면 문정인 말로 들어보면 주한미군이 문재인 대통령 꼬봉입니까? 자, 나라 간에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가지고 한국의 부탁으로 지금까지 미군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을 나가라고 한다면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이부터 먼저 청와대 자리에서 나가야 된다는 걸 제가 명백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정권 잡았다고 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대한민국의 오늘날 존립의 안보의 권한이 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까지도 북한하고 붙어 먹으려고 손을 댄다면 저부터 앞장서서 당신들을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이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청와대로 몰려가서요.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탄핵시켜버려야 됩니다. 자, 이제 북한의 김영철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설득을 해봐도 CR도 안 먹히고 북한의 비핵화 없는 이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안 하겠다고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코너에 몰렸습니다. 자, 지금 미국을 무시하고 한국이 한미연합훈련을 거부할 경우는 아마 한미동맹이 깨지면서 매우 심각한 미군 철수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수 진영의 사고에 이렇게 매몰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큰 오산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어떤 보수의 어떤 분야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 여러 가지 증거나 확인 없이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제 방송을 오래 들은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북폭해도 그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북한이 도발하기 전에는 미국이 선제적으로 북폭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문 정권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배신과 뒤통수 치기부터 한마디로 북한보다 한국이 더 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가고 오죽하면 통상무역 보복을 한국에 가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만약에 이 동맹 압박 전선에서 빠져나가고 군사훈련까지도 거부하고 해상 차단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미국은 아마 한국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동맹인가에 대한 미국의 조야에 원성이 쏟아져 놓을 거고, 한국이 중국과 북한 편에 붙었다라고 정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트럼프는 아마 한국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압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과연 지금 비핵화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북한과 남측의 문재인 정권과의 대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비핵화를 빼고 북한과 만나서 핵 인정해주고 말 잘 들을 거니 사이좋게 지내고 돈 줄게 이야기는 개도 할 수 있습니다. 소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정권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최악의 상황이 올 거고,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그런 행동은 못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 정권이 지금 쇼크를 받았고, 문 대통령이 제가 어제 말한 대로 화요일 날 지금 북한이 삐져서 돌아간 이후에 머리가 아파서 하루 휴가를 내었다라는 말이 거의 신빙성 있게 지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 정인이는 지가 이런 모든 부분을 임종석이하고 다 끌고 와놓고 이참에 지금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매우 어려워지니까 그 불씨를 살리려고 한미훈련이 미북 대화 때는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문정인은 미국에서 민평통 자문회의와 미국 북한위원회가 주최한 북한 문제 세미나에 잇따라 참석해서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북한의 인권을 문제 삼아서 지금 미국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는 북한을 엄청 잘 이해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헤아려서 대변인인 양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정인이 말하기를 북한은 미국의 최대 압박을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 전복을 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면서 핵미사일에 역점을 둬야지 민주주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체제 변화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서 핵을 폐기하라고 압박을 하면 그걸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이렇게 바꾸어 버리려고 미국이 그러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서 핵미사일에 역점을 둬야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 체제 변화를 원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북한에 확신을 주게 된다.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즉 트럼프가 최근에 연두교서나 거기에서 북한의 인권을 강조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최근에 통화한 이후에 탈북자들을 백악관에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와서 탈북자를 만나고 이방카도 한국에 와서 탈북자 대안학교를 가려했는데 그쪽에서 정부 지원을 의식해서 거부를 했죠. 그것도 사실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탈북자는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깟 거 안 받고 하면 안 돼요? 참. 문 특보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다라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면서 전쟁을 할까 말까는 한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다. 지금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안 가졌다 해서 한국이 전쟁 여부를 결정 못하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군을 보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언제부터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살았습니까? 좀 웃기는 게요. 핵은 이 사람들 말이 항상 바뀌어요. 어떨 때는 핵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면서. 자, 그러면 미국은 한국은 빠져 너네 문제 아니라며. 북한이 우리 자꾸 위협하고 정말로 뭘 장난을 치려면 우리 북한 때려 하고 때려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한국이 전쟁하지 말라면 전쟁을 안 합니까? 미국이? 미국이 한국의 똘만입니까? 그리고 주한미군요, 나가란다고 나갈 것 같아요? 자, 와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파기한다고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라. 너도 너그 나라 의회에
응?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한다고 마음대로 하는 거냐? 우리도 우리 의회에 하겠다. 의회 비준 받은 사항 아니냐? 자, 그래서 너네 국민들 뜻도 물어보고 우리 국민들 뜻도 물어보고 결정하자 하면 한국 의회에서 그게 통과되겠어요? 미군 나가라 하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해야지요. 그럼 국회에서 의결 사항을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참, 말을 아주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군사훈련 추가 연기 문제와 관련해서 4월 첫 주에 재개될 걸로 알고 있다.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어요. 고작 일개 개인 자격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교수 자격으로 말하는 거다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훈련 며칠 날 할 건지를 니는 어찌 그리 잘 알고 있습니까? 국방부도 어디도 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 할 거라고 하고 말을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대화가 있다면 일종의 타협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훈련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태평양 사령부는 한미 군사 훈련을 예정대로 하려 했지만은 결국 한국과 미국이 상의한 끝에 연기했다. 아유, 정말 이 자는 내가 말을 하면 얄미워서요. 정말 말이 아니라 주먹으로 해결하고 싶은 자입니다. 참, 지난 12월 달에는요, 올림픽이 있어서 무슨 한국이 작당을 해가지고 유엔이 무슨 올림픽 평화 무슨 선언을 하고 하니까 미국이 거기에도 그걸 굳이 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서 올림픽이 위기에 빠졌다. 북한이 또 장난 좀 치고 하면 그걸 뒤집어 쓰지 않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참아준 거지. 무슨 한미가 합의해서 말을 해서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미국이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안 봐준다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군사훈련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문제다. 군사훈련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알겠느냐. 자, 이자가 이래 떠들면요. 정말 미련한 작자고 모질하는 작자인데 정말 이자가 뭘 하고 싶으면 떠들지 말고요. 북한을 끌어다가 신뢰를 확인시키는 노력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면 빠져야 돼요.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이 정권 끝나고 북한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책임을 져야,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순간이 안 올 것 같아요? 노무현 정권도 김대중 정권의 대북 송금을 가지고 특검을 하고 사법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 국면에서 북과 거래한 내용이 나중에 사법 처리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신들 정말 우리에 보이는 것만 했습니까? 지금 북한이 삐져서 돌아간 뒤에 오늘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인들이 아무런 눈치 코치도 없이 미국이 전 세계를 동원해서 북한을 제재 압박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개성공단 재개하고 관련해 가지고 북한을 좀 가겠다 하는 부분을 눈치가 없이 했겠습니까? 이 기업하는 인간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정부하고 다 물밑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죠. 자, 이쯤에서 한번 신청해라. 아유, 그러면 뭐 해줄랍니까? 우리는 최대한 그걸 해줘야 될 입장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건 북한에다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죠. 북한이 토라져 있으니 우리가 이제 너네들한테 뭘 해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 대목에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는 26일 공장시설 점검과 보존 대책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며 기업인 200명의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방북 신청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5번째입니다. 자, 통일부 장관은 오후 4시에, 어제 오후 4시에 대북 민간단체 협의회 회장단과 면담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 면담에서
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방북도 논의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통일부가 257건의 대북 접촉 신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가 김진양이라고 하는 개성공단 지구 지원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답니다. 여기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노동자 월 급여가 15만 원으로 월 전 세계 어디보다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폐쇄는 자해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중국만 덕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산하 관변 연구소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개성공단과 접경 지역에 남북 신재생 에너지센터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이 정권이 들어서 태양열이고 풍력이고 지열이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하겠다고 이렇게 바람을 잡고 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했지요. 그래서 북한의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남북협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남북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이라는 이 발표를 하면서 이 북한에 이런 시설들을 해주는 부분을 또 제안을 한 겁니다. 이에 때맞춰서 민평당의 그 동교동당, 바른정당 남은 짜투리당의 조배숙 대표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해야 된다. 평화 공동 번영의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 뭔가 주려고 시도를 하면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좀 하는 모양새를 내어달라고 애걸복걸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무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에서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안에 군으로서는 불쾌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을 폭침시킨 잠수함은 정찰 총국 소속이라고까지는 말하면서 그러면 김영철이 관여된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월 첫째 주에 이렇게 이 문정인이가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라고 말한 데 대해 그 사람 문정인은 그런 거를 결정하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하면서 미 국방장관과 3월 18일 이후에 훈련 시점을 발표하기로 약속해 지금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특보는 공개하는데 장관은 왜 말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맞다 틀리다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이번에 그 통일교를 한국당 의원들이 맡고 있어서 전진교라고 군사구역 안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우회한 데 대해 송 장관이 보고를 못 받고 청와대에서 1사단의 이야기를 곧바로 비서관이 했다. 1사단장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25일 아침에 이 새벽에 통일부 차관이 통일대교가 막혔기 때문에 돌아갔고 거기에 국정원과 경찰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한 후에 국방부에 이야기했다면서 이후 남북 출입국 사무소에 있는 군인을 통보해서 1사단에 보고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 국방부 장관이요. 가만히 보면 좀 바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통일부가 선 조치하고 후 보고해서 보고가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가 또 여당한테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합니다. 송 장관은 이 5.18 관련해서 진상규명위원회가 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해서 이제 군을 조사해야 되는 문제에서 실제 조사나 자료 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걸 보고받았다. 헌법에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이 지금 여당 쪽에 찍혔고요.
이렇게 해서 경직되다 보니 주적이 누구냐고 한국당 의원이 질문하니까 단언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60만 장병을 거느리면서 주적이 누군지 모르면 장병들한테는 누구하고 싸우라고 군대를 60만 명이나 두고 있고 정신교육을 시키느냐는 거죠. 국방부 장관이 주적이 누군지 단언하기 어려우면 60만 군 간부와 사병 중에서 주적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상회담 하려고 북한의 김정은이 구미에 드는 발언들을 수없이 해대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의 영역에 해당되는 말도 확인 다 하고 다니고 떠들고 다니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은 핫바지라서 가끔 자존심에 들고 받기는 하지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주적이 누구인지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군사도를 내어주고 자기한테는 청와대가 뭐 패스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도 못하고 또 5.18 위헌 소지가 5.18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가 깨지고 지금 이런 처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정인은 한국 역사에 보기 드문 대통령 머리 위에 올라타고 앉아있는 이 친북 인사로 지금 데뷔를 했습니다. 역사상의 대통령 측근 중에서 이렇게 친북적인 발언을 하는 측근은 처음 봐요. 대통령 측근이라고 해서 무슨 비리나 부패에서 전횡을 하는 것은 봤지만은 이렇게 친북 문제에서 전횡을 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겁니다. 차라리 도둑질을 좀 해먹으면 몇천억 몇조 해먹어도 나라가 거들나지는 않겠지만은 이건 도둑질 해먹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국가 안보를 도둑질해서 북한에 던져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은 기가 없습니까?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자, 전쟁을 할까 말까를 한국 대통령이 결정해요. 정말 우매한 한국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저들 지지하는 사람은 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질러댑니까? 저는요, 문재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미군 나가라 하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나가야 될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